장점은 되게 컴팩트하고 좋다. 2년 된 카메라인데 초점 말고는 터치스크린이 안된다. ISO가 1000이 넘어가면 노이즈가 심하다. 줌을 할 때 조리개가 변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포커스의 거리도 너무 심하게 변하다. 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소니에서 출시된 지 2년 된 카메라 RX100 마크7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하이엔드 디카, 블로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이 카메라 나온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자, 저는 지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카메라를 잠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열흘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카메라 과연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들보다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하이엔드 디카가 나을까, 아니면 렌즈 교환식의 카메라가 나을지, 그리고 또 렌즈 교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서브용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오는 날 돈가스를 먹으러 가서 짧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갑자기 경양식이 생각이 나서 가족들과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서브용으로 하나 정도 있어도 나쁘지 않다, 추천은 못 드린다고요. 핸드폰을 주로 사용하신 분들은 어차피 배워야 할 거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보다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사셔서 정식적으로 배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열흘 가까이 사용을 해본 결과 RX100 마크7은 나쁜 카메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핸드폰만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걸 조작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로 찍었을 때 핸드폰에 비해서 잘 찍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촬영을 해서 마이 스타일에서 촬영을 하고 소니의 넛을 입혀서 만든 영상인데요. 그냥 찍으면 핸드폰보다 밋밋한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밝기에 따른 노출 오버나 ISO에 따른 노이즈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역시도 M모드로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24프레임으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0.8에 재생속도를 곱하고 슬로우를 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느낌은 없었습니다. 느낌은 없었고, 자, 영상 역시도 노이즈나 기타 등등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담아야 되는 카메라라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최대 2000 정도, 그 이상의 ISO가 넘어가면 노이즈가 자글자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줌이 된다는 거. 줌이 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돌리거나 하지 않고 버튼으로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는 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자체 손떨방이 없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영상, 흔들림이 없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작은 짐벌이라도 하나 구매해서 올려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요거는 카메라를 써본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써본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바디 내에 손돌방이 들어가고 렌즈에 손돌방이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제조사 측에서 많이 고려해서 다음 버전을 발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물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노트 20 울트라를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노트가 안 나오듯이 RS100도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버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마크 7이 나왔으니까 8, 9, 10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제품을 고려하셔야 되고, 대신에 다음 버전에서 무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걸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영상용으로서도 뭐 그냥 쓸만하다, 좋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항상 금액 대비 봤을 때는 그다지 저 같으면 앞으로 갤럭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이폰을 사서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RX100 마크 7과 휴대폰, 핸드폰과의 촬영을 했을 때 오토로 놓고 셔터만 눌렀을 때는 휴대폰의 압수입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조작을 할 줄 알아야 좋은 사진과 영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비교를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화면 하나에서 모든 걸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핸드폰, 일일이 뒤에 휠을 돌리고 버튼을 누르면서 조작을 해야 되는 카메라를 써본 분들이라면 좀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당연히 카메라를 선택을 하겠지만, 일반인이라면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분이라면 굳이 핸드폰 대신에 카메라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마크 8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 당연히 터치스크린 돼야 되고요. 터치스크린 내에서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거 편하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ISO가 확장이 돼서 최대치가 중요하다지만 사람들은 그냥 막 찍어도 노이즈 없는 핸드폰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용 범위와 최대 범위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시고, 그냥 빨간 줄 하나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넘어가면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 안 넘어가면 노이즈가 안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쓰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쓰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ISO의 변경 범위와 노이즈의 범위는 다르지만 일반 분들이, 그리고 조리기 값, 그리고 당연히 가변 조리기이기 때문에 뭐 밝기의 차이야 줌을 하면 어두워진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초점거리도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4mm 놓고는 거의 접사가 가능한데 200mm 놓으면 엄청난 거리를 벌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것만 쓰시던 분들이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 이걸 핸드폰을 쓰시는 분은 카메라를 쓰면 좀 더 좋고 좀 더 멋진 훌륭한 영상과 사진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만 쓰셨던 분들이 카메라를 쓰면 이게 뭐야 합니다. 물론 하이엔드 디카입니다. 하이엔드 디카. 근데 앞에 붙었습니다. 플래그십. 금액도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살 바에는 아이폰 산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제조사 측에서는 생각을 하시고요. 고객은 고객입니다. 집단한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방법의 전환, 기능의 전환, 사용의 편리성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짧게나마 RX100 마크 7에 대한 영상과 사진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ISO의 강국 소니입니다. 소니에서 ISO가 2000이 넘어가면 노이즈가 심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줌이 됩니다. 줌이 되는데 문제는 조리기 값이 변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정 조리기가 들어가면 금액이 비싸지니까. 하지만 초점거리도 너무 크게 편차가 있다는 건, 이거는 조금 제조사 측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터치스크린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액션캠도 소니의 액션캠을 사용을 하지만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메뉴 한번 들어와서 설정을 하려면 너무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래 버튼을 누르면 조리기 값과 셔터 스피드가 조정이 되고, 여기 밑에 휴지통을 눌러야 그제서야 ISO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바디가 경량화 되니까 커스텀 버튼이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년 된 카메라입니다.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터치스크린 넣어줄 수 있었는데 고집인 건지 아니면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러리스의 강국, 저조도의 강국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결국 소비자는 그렇습니다. 쓰기 편해야 남아있는 겁니다. 쓰기 편하면 떠나는 거고, 핸드폰보다 우수한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카메라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분이나 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파일 있으면 뭐합니까? 컴퓨터로 보정을 하거나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양도 높아야 되고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막 찍습니다. 그냥 막 찍었을 때
잘 나오는 걸 원하는 거고, 그게 이 카메라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비교를 해본다면 핸드폰에 비해서 정말 막 찍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야지 그때서야 막 찍는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7, 80만 원대라 하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이것보다 싸니까요. 하지만 얘 금액을 봤을 때는 금액 대비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 사람들 초점 잘 잡고 못 잡고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냥 이걸로 찍으면 전체가 다 잘 잡힙니다. 그렇죠? 어디에 뭘 계승을 해서 AF가 빠르고 확실하고 연사가 얼마고, 일반인들은 연사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막 찍었을 때 잘 찍히는 거, 그걸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조사 측에서도 좀가 생각을 하고, 자, 핸드폰을 가지고 점점 발달은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나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신박합니다. 오, 이런 기능이 정말 좋은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됐던 터치스크린 이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서 많이 밀립니다. 금액적으로도 당연히 비싸고요. 하지만 2,400만 화소를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 제조사 측에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좋은 걸 만들었고 잘 쓰고 못 쓰는 건 너네의 몫이다가 아니고, 막 찍어도 잘 찍히는 핸드폰을 두고 과연 이걸 쓸지는 제조사 측에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후속 버전 8, 9, 10이 나올 때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결국에는 이 틸트 액정에서 스위블 액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터치스크린으로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많은 분들이 소니를 더 찾고 더 많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소니의 플래그십 하이엔드 카메라 RX100 마크7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웠고 부족했지만 제가 처음 사용해본 소니 카메라입니다. 이전에 소니 카메라를 한두 번 만졌는데 너무 조작이 불편해서 안 썼고, 지금은 다른 카메라를 쓰면서 뭐 터치가 됐든 뭐가 됐든 조작을 하는데 많이 익숙해져서 2년 된 이 RX100 마크7을 써봤지만 역시나 불편합니다. 정말 매뉴얼 인터페이스는 꽝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조작만 어느 정도 하실 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핸드폰보다는 정말 훌륭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급 카메라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점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